네,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예, 인적 실수 방지 기술 해가지고 인간공학이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중에 인간공학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 출전 마찬가지로 인간공학 개론이라는 도서 김홍재 박사님 충북출판사 자료고요. 인간공학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인간에 의한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약점을 보완하자. 약점. 이 약점 때문에 약한 점 때문에 실수가 나타나니까. 그다음 인간이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어떤 서로의 상호작용, 소통이 최적화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매함이 문제인데 애매하면 골치 아프다. 애매하면 서로 실수할 수 있다. 명확하자.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상승하고 인간공학적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휴먼 중심, 인간 중심의 인간화된 시스템을 만들자.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좀 약간 좀 상당히 좀 글자가 작은데요.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자는 겁니다. 약점. 뭐 약점을 20가지 해놨습니다. 거꾸로 보시면 여러 가지의 부적응 현상도 있고요. 디지털에 약하고요. 휴식이 필요하고 욕망의 무한성이 있고 종합적 판단의 한계성이 있고 시스템 펑션의 착란이 일어나고 반응 시간이 길다, 동시다발 일처리 불가능하다, 여러 종류의 착각이 착각, 이 착각 중요하죠. 인간의 착각, 피로야기하고 기능장애 발생되고 머리를 방향전환 곤란되는 좀 암수능 시간이 좀 길다, 인간의 능력에 한계 존재한다, 웨버 페크너라고 발음하나요? 하여튼 법칙 적용되고 기억이 불확실하고 주의 집중하고 하게 되면 시야가 협소돼서 어떤 것을 간과하는 이런 실수할 수 있고 지속성이 곤란하고 그다음에 불변성, 콘스탄시 레벨로 곤란하고 펑션 플룩추에이션 발음이 좀 그런데 변동성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게으름에 의해서 불면증에 빠져서 텐션 레벨이 저하되고 졸리고 그런 것도 있고요. 갈등 적대감의 특성이 있다.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이런 걸 보완해 주는 게 인간공학의 어떤 목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약점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 한번 YTN 뉴스인데 좀 오래된 겁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링크를 걸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2011년도 거니까요. 한 10년 전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뉴스가 사라졌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백밀러만 봤어도 또 학원차 사고 태권도 학원에 다니던 어린이가 학원 차량 문틀에 옷이 낀 채 끌려가다 숨졌습니다. 운전자가 백미러만 봤더라도 막을 수 있던 사고였습니다. 송태혁 기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리포트 나온 자료 내용이 있는데 전에도 이런 뉴스를 한번 보신 적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에, 어린이가 이제 학원에 차에 내렸는데 뭐 봉고차 같은 게 있죠. 그때 이제 옷이 끼인 거예요. 문에 끼고. 그런데 문을 닫겠다 보니까 운전자는 그 확인 안 하고 그냥 출발하는 바람에 아이가 사고를 당한 그런 불행한 사고였는데 결국 이제 주위 상황의 미확인에 의한 사고 발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책은 일단 확인하는 건 필수죠. 두세 번 확인하는 건 필수인데 근데 이 사람이다 보니까 인체 실수를 할 수밖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100%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확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됩니다. 더 나가서 운전기사의 확인에만 의존해서는 완전하지 못하다. 불완전. 왜냐면 그 당시 운전기사가 만약에 피곤하다든가 뭐 몸이 안 좋으면 그만큼 이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게 떨어지거든요. 사람이. 매번 로봇도 아니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항상 일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다 경보 장치하고 긴급 브레이크 장치도 같이 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경보 장치, 긴급 브레이크 같은 거. 그래서 FC, FP라고 나중에 또 뒤에 이 얘기 이 말씀이 나올 텐데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FS.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FS는 뭐냐면 페일 실수했을 때 페일 세이프로 해가지고 실수를 하더라도 안전한 쪽으로 사고로 넘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페일 세이프. FP는 뭐냐면 풀 좀 멍청한 했을 때 멍청하다는 뜻이잖아요. 프루프 해가지고 방수하다 방지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멍청한 행동을 하더라도 멍청한 행동을 방지하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멍청한 행동을 하면은 아예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자는 거죠. 그런 시스템에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시스템이 접목이 되면
사람한테만 너무 많은 것을 맡겨놓으면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 뒤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한번 유튜브에도 전에 한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생활 안전 제한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유튜브 들어오시고 재생 목록 들어가면 생활 안전 제한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걸 하나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시간 나면 보시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버스가 있으면요, 봉고차가 있으면 여기 이제 문이 있다 그러면 간단히 되면 이제 운전수가 앉아 있고요, 운전석이 있고 이제 문을 이제 그러면 아이가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가 섰을 거 아니에요. 섰는데 문에 옷이 끼었다. 그럴 경우에 문이 닫혔으니까 운전사는 그냥 확인 안 하면 그냥 출발해 버리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뭡니까? 여기 문 여기 내리는 입구 여기다가 센서를 달다는 거죠. 우리 보통 뒤쪽에 보시면 뒤에 그 차량 근접 경보 센서가 있잖아요. 우리 주차할 때 같은데 뒤에 어떤 그 벽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여기 경보 알람이 뜨잖아요. 여기다가 대신 문 옆에다 경보장치 센서를 한 2개 정도 달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내렸고 그때 문에 끼었기 때문에 애가 움직이지 못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여기서 경보 울릴 거 아닙니까? 그럼 운전사한테 경보 울리거든요. 그러면 눈으로 확인 안 되더라도 경보 울리니까 어떻게 된 건지 하고 다시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때 옷이 걸렸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보 장치를 있고 그 경보 장치만으로 불안하다면 아예 이 경보 울리면 이게 사람이 근접해서 경보 울리면 아예 악셀레이터가 작동이 안 하게 악셀레이터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여기 경보 장치 플러스 긴급 브레이크 또는 악셀레이터 작동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브레이크가 잡히든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잡히든지. 그래서 여기서 옆에 아이가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있으니까 이 센서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울려주고요. 울려주고 아예 악셀레이터 작동 안 되게 아니면 브레이크가 잡히게 하든지 뭐 시동이 뭐 안 꺼지게 시동이 꺼지게 한다든지 하든 뭐 시동 꺼지진 않더라도 시동 끄면 좀 곤란하니까 경보 울리고 악셀레이터가 작동 못하게 엑셀이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 완전하게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운전사한테 모든 것을 운전사가 똑바로 해라 뭐 2번 확인 필수라 이건 인간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인적 실수라는 게 뭡니까? 인간은 아무리 하더라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다 너무 의존하면 안 되고 100% 운전해서는 안 되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경보 장치를 하든가 브레이크를 잡도록 하든가 아니면 악셀레이터가 작동되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실수를 줄이는 거죠. 100%못 막더라도 최대한 확률을 줄여서 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뭐 그렇게 제가 한번 제안해서 올린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현장에 적용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